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저희는 드디어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가을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신할 차례죠, 신. 지지 신. 앞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미에서 시는 우리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전모금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축과 이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전모금 구간. 그때 뭔가 빈천이 크게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제 미와 신 구간도 전모금 구간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부기 빈천이 발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 우리 지지 음량표 볼 때 유에서 부기 빈천이 크게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면 신은 중간 과정이라는 거예요, 중간 과정. 그래도 유에 큰 부기 빈천이 발생하기 위한다면 어떤 작용이 오겠다? 배팅을 크게 하겠죠. 이때 승부를 건다는 거예요, 승부를. 자, 첫 번째 시간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자, 달로는요, 음력으로 7월, 양력 8월. 자, 요때 오곡백가가 결실을 하죠, 결실. 미에서는 뭘 했습니까, 제가? 아쉬운 대로 먹을만 하다. 맛이 들어가는 상태. 드디어 이제 결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 자체가 뭡니까? 신을 우리가, 자, 권력성. 뭐가 있었죠? 요 중에서도 요 두 가지를 조금 더 해석을 좀 더 확장을 많이 해서 가미를 한다. 인신사수를 떴다 하면 뭔가 슈퍼파워, 권력성이 있다. 즉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입법, 사법, 행정, 금융, 언론, 방송, 자동차, 해운, 그죠? 비행기. 기억나십니까? 네. 요 키워드로 그냥 암기를 탁 해놓으시라는 거죠. 권력성 떴다면. 그러면 거기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괴상은 어떻게 나옵니까? 삼은 삼양. 드디어 앞에서는 양이 많았죠? 드디어 이제 음으로 이제 진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주역계사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음이 약을 대적할 만하면 반드시 대적하고.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 줘야 되는 게 음과 양은 성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음은 뭡니까? 실이라는 실. 양은 명을 쫓는다. 그렇다면 원래 신이 삼합으로 물이 짓는다면 어디로 갑니까? 신자지는 술을 만들어내는 인자인데 이것은 비밀사다, 애정사다. 그죠? 그리고 이놈은 씨앗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여자의 경우 이 신이 뭡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끌어당기고 보듬어 안으려는 기운이 강하겠죠. 거기에 원숭이 신자를 만났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내가 원래 보듬는 걸 잘하는데 또 보듬는 글자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보듬으면 좋은데 잘못 보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 글자가 애정의 왜곡, 아픔이란 거죠. 그럼 선생님 진짜는 왜 뺍니까? 양이 몇 개나 있죠? 5개, 5개. 양의 권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애정사를 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제가 진과 사를 제일 섞기 쉽다고 했죠. 그죠? 왜? 분명히 진과 사는 음양의 괴상을 보면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음인데 양기가 많아 보이니까 왠지 내한테 득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이 삼합을 달려갈 때 어디로 달려간다? 신자진 사유축으로 달려가니까 음운동의 결과물로 만드니까 고달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신이 뭡니까? 금이죠, 금. 가을이잖아, 가을. 그럼 뭐하고 인연이 있겠다? 금전 인연이 있겠다. 그죠? 금전, 금융. 권력성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금융인데, 요 신과 유와 같은 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차이가 있겠죠. 신도 금융이고 유도 금융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인과 묘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다 했죠? 인은 기획 설계 단계라면 묘는 그거 할 거 뭐 있노? 세워 올리면 되지. 인테리어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분명히 글자가 다르면 다르게 금융을 쓸 것이라는 거예요. 자, 금융을 쓰는 거 앞에서도 또 하나 있었습니다. 말 오자. 공공적으로 다 환하게 딱 맞게 세워보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C는 실제로 상거래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U는 상행위가 적어요. 상거래 행위가. 왜 그럴까요? 멘붕이 오셨습니다. 자, 여기 계상은 어떻게 되죠? 삼양삼음으로 되어 있죠. U는 어떻게 되죠? 음이 더 점증, 하나 칸 더 점증했다. 음은 뭐죠? 움직이려는 기운입니까? 가만히 숙이려는 기운입니까? 그렇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화폐 교환은 신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U는 그냥 보석이다, 공증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거래가 많이 왕래하는 구간은 오와 신의 구간. 같은 금이 금융을 얘기하지만 유가 금융을 얘기하지만 요거는 화폐 교환이 조금 적게 이루어지는 구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우리는 어느 사회에 살고 있죠? 현대 사회는 무슨 사회입니까? 뭐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IT 이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철기 시대에서 머물러 있어요. 철기 시대, 자동차라든지, 그죠? 이 철기 시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뭔가 신을 가지고 있으면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뭔가 재료가 뭐가 되겠습니까? 단단한 걸로 이루어지겠다, 그죠? 거기까지 유추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걸 내가 한 대 맞는다.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그죠? 풀리파리로 맞으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그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신을 권력성이라 했고 뭔가 힘이 있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유용한 도구를 잘 쓰면 권세가 되고 권. 잘못 쓰면 생명이 위태롭겠다. 의미가 확장이 되십니까? 선생님 열심히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동물로서는 우리가 뭐로 배상을 해놨죠? 그죠? 원숭이 요놈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얘들이 원숭이가 한 마리만 쫓아다닙니까? 떼거지로 쫓아다닙니까? 그죠? 사람하고 많이 닮았다 그죠? 사회에서. 그죠? 뭔가 군집 생활을 하니까 다정다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죠? 애정사로 연결되겠죠. 그리고 원숭이가 재주가 많다 작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해석하실 때 이 원숭이 신자를 좀 더 크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인과 신이 충이 있다.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충 그걸 갖다 소재적으로 쓸 때는 큰 물성의 제조 생산. 그죠? 예를 들어서 말 오자와 원숭이 신자를 공직어로 쓴다. 관으로 쓴다고 쳐요. 말 오자와 원숭이 신자를 관으로 쓰는데 그럼 어느 사람이 힘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죠? 팔자 해석을 해도 같은 관이 있더라도 해석에 차이를 둔다는 거죠. 앞에 범인지 할 때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 봐. 사도 했고. 그 다음에 금이란 뜻이 뭡니까? 예? 결실. 그죠? 결실인데 금전 실속인자가 강하다. 그죠? 원숭이 신자 가지고 있으면 금전 인연이 많겠다. 그리고 옛날 책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도 확장을 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주팔자 내에 금의 숫자. 만약 예를 들어서 금이 내가 3개가 있다. 지장간 빼고요. 그러면 인생에서 너는 3번 성공한다. 왜 이 말이 나왔겠습니까? 금전적 실속인자라는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여기서 확장해서 여기는 교재에는 없는데 보통 분들이 청강 글자의 세기와 지지 글자의 세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보통 청강 글자 2개가 지지 글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자지는 수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남자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여자한테 유리하겠습니까? 그죠? 남자는 유리하게 쓰고 여자는 좀 고달프게 쓰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보듬는 기운이 강한데 또 보듬었다. 잘 보듬을 수도 있고 잘못 보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운에서 보실 때 만약에 뭐 미와 신이든 좋은데 이거 앞 시간에 해드렸는데 미운에 고달팠다면 남자가 지지부진 고달팠다면 신운에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팔자도 모르겠고 팔자풀이도 안 되고 이 팔자를 보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때는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나? 잘 나간다 하면 요운에 딱 전목운에 들어오잖아요. 잘 나가는 놈은 거꾸로지고, 그죠? 음양이 전목운 바뀌는 작용이잖아요. 지금 미치겠는데요 하면 그럼 나아질 거다. 이렇게 쉽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세운에도 적용은 가능하죠. 근데 원래 큰 틀은 대운이 있습니다. 대운. 그러니까 이제 팔자를 보실 때 먼저 명조, 자기 명대세론이잖아요. 명내의 팔자 설계도대로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가,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대운의 영향을 보시는 거죠. 실제로 명이 80%를 차지해요. 80%. 명조만 잘 풀으시면 언제 나쁘고 언제 좋고가 나와요. 근데 이게 안 풀어지니까 우리가 대운만 보자 해사코, 세운만 보자 해사코 이래 나거든요. 근데 세운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운은 큰 대운 속에 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이 우리가 24시간 얘기하잖아요.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8시 27분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이 시간이 8시 27분이라는 것도 9일이라는 날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이 더 크겠죠. 대운의 작용력이 더 크고, 그리고 나서 그 세운이 변화 양상이 들어간다는 거죠.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 보통 남자 평균적인 얘기인데, 뭐 미와 신과 유대운으로 간다면 이때 상승 곡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보통 미운에서는 앞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참 지저분하게 간다, 미정이다, 결판이 안 난다, 그죠? 상승의 국면에도 지지지지지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신운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세를 쭉 유지해 나가요. 그리고 위에서는 제가 뭐랬죠? 음으로 확 쏠려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이렇게 멋지게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걸 못 써먹는다? 저희 케이스입니다만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육대운으로 남자가 갈 때도 위에서 싹 올라와서 천천히 내려오겠네요. 그렇게 되면 술에서 육대운으로 들어가는 술에서 예, 역으로 가면 그렇죠. 남자가 힘들게, 보통 술해가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죠? 어렵게 쓰잖아요. 어렵게. 예, 예. 지지부진하게 쓰다가 갑자기 여기서 튀쳐 올라가죠. 근데 양을 잘 쓰는 사람은 거꾸로 되겠죠. 여기서 뭔가 폭발력은 있죠. 보통 진술충미가 다 개강백포 걸리잖아요. 뭐든지 압력 요인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저분하게 가지만 한번 튀는 작용이 있다는 거죠. 미도. 근데 그 병폭이 양이라는 놈이 쉽게 말해서 이게 표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일 순한 놈이잖아요. 양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튀는 구간도 괴강백호 중에서 제일 약하다는 거죠. 근데 개술자는 뭡니까? 한번 물면 놓는다, 안 놓는다? 물리면 광견뼈 걸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술충미 비교를 해도 진이 제일 큰 변폭을 나타내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축. 축과 인구가, 그죠? 거의 여기는 비등하게 크게 운기가 상승이 와요. 그 다음이 이제 보면은 술. 제일 이제 피크가 작은 게 미. 이런 식으로 이제 감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여자 같은 경우에 돈을 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좀 수월하게 돈 벌잖아요. 근데 신유도 금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도 돈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신운에 1,000원씩 번다가 유운 가면 어떻게 버냐면 한 4배, 5배 뛰어요. 막 4,000원씩 버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이 상하겠죠. 그죠? 몸이 상하든지, 몸이 안 상하면 주변에 의해서 분탈 장면이 생기는 거죠. 왜? 내가 음인데 음을 취하지 못하니. 축에서도 제가 그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8, 9년 차에 가서 톡 털어먹더라. 좀 이런 거 보니까 참 여성분으로 태어났다는 게, 그죠? 아, 가슴이 아프다, 그죠? 왜 이딴 걸 만들어놔가지고. 하여튼 대충 이러한 작용력들이 있더라. 뭐 신에 관해서 더 필요한 설명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점? 근데 선생님 이렇게 이 명을 보고 이렇게 하는 보통 띠별로 실제로 이렇게 뭐 양띠는 정말 좀 순하고 개띠는 잘 물고 뭐 실제로 좀 그렇던가요? 그게 이제 팔자에 따라서 공망작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각종 신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 삼합을 이루는 그런 그룹으로 많이 지어져 가더라는 거죠. 되게 성향이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쥐띠 여인들이 애정사가 많이 나더라. 예. 언젠가는 나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 그게 뭐냐면 자표법에 들어가요. 자표법. 자표법에 우리가 연월 일시를 비교해 본다면 실제로 내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연은 말년까지 이렇게 가요. 작용력이. 그러니까 띠가 쥐띠에 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가겠죠. 그런 영향이. 그리고 또 이거 말고 우리가 좌표법으로 보면 자, 요 대문밖을 뭐랍니까? 시. 자, 이 전체 토대를 뭐랍니까? 연이라고 하잖아요. 월, 일. 그죠? 그러면 연의 지자자가 있다는 건 뭡니까? 애정사가 와도 아니요. 대문 안팎으로 열어 다발한다는 거예요. 다발. 그걸 갖다가 이걸 확장 해석하면 연애 재성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벌 수단이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생기는 거예요. 월에 있다면 더 작아지죠. 일에 있다면 더 작아지겠고, 시에 있다면 밖에 나가서 구해야 돼요. 확장 해석이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답이 되었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연에 딱 동떨어져 있으면 안 좋죠. 왜? 내가 여기 있으면 연은 쉽게 말해서 몇 칸이 떨어집니까 이게? 땡겨 쓸 수 있는 글자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제일 유리하게 잘 쓰는 글자는 네라는 거예요. 이게 왜고 좌편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도 좌편으로 끊어요. 그래서 지금날 월지 위주로 많이 본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다 내가 만약 부동산, 내가 쉽게 말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사고 팔겠다는데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볼 때는 실제로 요거를 많이 봐요. 여기에 충하는 글자, 동요하는 글자가 왔을 때. 이거는 그럼 상대적으로 뭐다? 내가 오랫동안 보유했던 거, 내가 살았던 거. 그런 부동산에 바뀌는 유무를 볼 때는 이걸 본다는 거죠. 지금 내가 오랫동안 보유했던 것들요? 네. 이건 뭡니까? 부모 자리에서 준 거잖아요. 기간이 오래됐겠죠. 이거는 뭡니까? 내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 곳이죠. 여기는 투자란 뭐예요? 대문 바뀌기 때문에. 좌표론도 보면 할 게 몇 가지 됩니다. 좌표론도 해달라고. 참 뭐 하면 뭐가 말고 그죠. 예를 들어서 막 밑에 제가 진짜 명조를 안 하다가 한 개 나왔네요. 경일주인데 이 사람이 신유대우를 만났다. 남자라고 합시다. 야, 비겁태왕이다. 그죠? 와, 이거 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재분탈이네. 재분탈은 맞아요. 재분탈은 맞는데 이 사람이 뭔가 사업적으로 큰일을 해서 돈은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뭔가를 저질러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뭐 육친적으로 바로 재분탈은 맞는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과정.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화론 한번 보겠습니다. 개화론. 실에서 개화론. 신이 장성이 되겠죠. 자, 얘가 장성이 되면 진은 뭐가 된다? 예? 지살. 왜? 신 앞에 진이 있잖아요, 진. 그죠? 그러니까 지살. 장성? 이거 뭡니까? 자는? 파괴. 그렇게 해서 쭉 12신사를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은 장성, 유는 반한살, 술은 역마살, 해는 육해살, 자는 화개살, 축은 겁살.
이는 제살, 묘는 천살, 지는 지살, 사는 년살, 도화살이죠, 도화살. 오는 월살, 그 다음에 미는 망신살. 이 개화로는 저 대운에 쓰는 게 아니고요. 세운 유년을 볼 때 쓰는 겁니다. 세운 유년을 볼 때. 시간이 조금 모자라네요. 6까지 해야 되는데.